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애 결혼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 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언제쯤 결혼 운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지요. 사주학상으로 결혼을 피해야 하는 시기나 결혼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주가 그 해에 꼭 결혼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사주학적 결혼 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해 보면 남녀 모두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있는데요.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결혼에 적합한 때이기도 합니다. 결혼 운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나 세운을 통해서 계속 교차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주에서 볼 수 있는 현 시대적인 특징은 남녀 모두 20대 결혼 운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30, 40대에 들어오는 결혼 운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남자의 사주에서는 처성인 정제 편제나 처궁인 일지가 대운이나 세운과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서 결혼 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자의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성인 정관과 편관, 부궁인 일지가 대운이나 세운과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주 안에 처성이나 부성이 없는 경우는 지장간을 살피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결혼 시기를 알게 됩니다. 사주에서 결혼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시 배우자궁인 일지의 상태가 어떻느냐입니다. 일지가 좋고 용신이나 희신 등 좋은 것이 들어와 있다면 결혼운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남자에게는 정제는 아내이고 여자에게 정관이 남편이니까 정제 정관의 유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남자 사주에 재성이 너무 많거나 여자 사주에 관성이 너무 많은 것은 그리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요. 명리학에서 과한 것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많은 글자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거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여자 사주에 관성이 많다면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남편이 약하거나 없는 것과 같은 불안한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도 재성이 지나치게 많다면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나더라도 이혼 등 결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결혼운도 나빠진다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결혼운을 판단할 때 사주의 구성과 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으면 좋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사주를 볼 때 일지가 중요한 이유는 일지가 배우자 궁이기도 하지만 일지와 작용하는 원진살이나 형충 등이 겹쳐 나타날 때 이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불안정하면 결혼생활 역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좋은 운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는 재성이 용신인데 그 재성이 들어오거나 여자는 관성이 용신인데 그 관성이 들어오면 그때는 좋은 운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됐다면 결혼을 추진해 볼 만합니다. 운이 좋으면 모두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운에서 용신이 들어올 때는 재물운이나 관운 등 모든 운들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보면 전체적인 결혼운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시기 등
만남 인연과 관련된 것이 합인데요. 일지나 일간의 합 또는 남자라면 재성, 여자라면 관성의 합을 살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운의 흐름이 좋을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운이 좋으면 결혼운도 좋은 것입니다. 결혼운에 대해 잘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미, 사신, 진유, 묘술, 인해, 자축으로 된 육합이 있고요.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의 삼합이 있습니다. 먼저 일지합의 결혼운입니다. 일지는 남녀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나타내는 자리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인 이민년이 일지와 인해합이 형성되었다면 명주님은 2022년에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이 식상일 경우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현이나 행동을 만드는 에너지가 곧 식상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사이라도 이때만 되면 마음이 살짝 싱숭생숭해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식상운의 결혼운입니다. 식상운이나 식상합이 들어왔을 때는 결혼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상은 생식기와 자식을 의미하고요. 남녀 관계로 말하면 둘만의 속삭임, 바퀴벌레의 한 쌍, 닭살 연인을 일컫습니다. 특히 식상관합과 식상인합일 때 이성을 잘 만나게 되는데요. 즉, 식상합은 이성을 잘 만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상은 여자에게 자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상과의 합은 출산을 의미하므로 곧 결혼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성끼리의 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자는 재성이 합의되는 해, 여성은 관성이 합의되는 해가 부부가 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 이성을 나타내는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이때 기본적으로 본인 팔자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글자도 없는 사람에 비해 다소 유리한데요. 이는 연애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 그럼 합만 되면 다 좋은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해당 기운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일지는 합이 되는데 천간에서 충이 이루어진다면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이는 혼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운이 들어왔다면 좀 바쁘더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용신운의 결혼운입니다. 보통 용신이라고 하면 진짜 드래곤을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한자로 쓸용이라는 것을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에게 아주 강력한 쓰임새가 있는 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용신은 재성이나 관성이 아니더라도 괜찮은데요. 대신 반쪽의 행운 말고 완벽한 용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들어오는 해나 또는 용신을 도와주는 해에도 결혼운으로 봅니다. 여기에 용신합까지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외에도 일간합이나 연간합이 되는 해를 결혼운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연간합보다 일간합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혼 정년기의 남녀는 결혼운에 다 결혼할까요? 결혼할 상대가 없다면 결혼한다는 것은 모순이겠죠. 그래서 결혼운은 상대를 사귀는 운이 합리적이고요. 결혼운은 결혼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결혼할 상대를 마련해야 하는 일은 필요하겠지요. 결혼운이 왔다고 옳다구나 하면서 상대를 만드는데 소홀하다면 그 결혼운의 성사율은 떨어질 겁니다.
다른 A지만 어느 수험생에게 합격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럼 공부 안 해도 합격하나요?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결혼운은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세월이 오는 것이니까 그저 기다리면 때가 오는 것이겠지만 상대는 만들어야 하는 존재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